부의 추월 차선 MJ 드마코.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부자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혀내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 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쏟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떠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를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는 선생님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식의 광고를 비롯해 부동산 큰손까지 다양했다. 광고도 부동산 거물의 호언 장담도 그럴듯했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는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우울증. 졸업 후 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비타민, 보석, 경영 잡지를 보고 구입한 마케팅 관련 소프트웨어, 장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등등 매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갔다. 시간은 점점 흐르고 돈을 벌기 위해 구시대적인 자비를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 갔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 안 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 쥐꼬리만한 돈과 거지 같은 일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 출근해야 했고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노동 꿈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반면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 연봉은 매년 4%씩 인상되었고 머스탱이나 어큐라에서 차를 뽑았으며 30평짜리 타운하우스를 샀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 했다. 내 친구들은 평범했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내 사업들도 자립하지 못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 심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고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시카고의 날씨 때문에 나는 더욱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주는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횟수는 햇볕이 나는 날만큼이나 적었고 다시 말해 나는 성공한 일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들에 질린 나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실체는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부를 향한 추월 차선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첫 해에는 어머니도 내 인생에 간섭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그 줄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심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 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취직을 하면 몇십 년씩 걸려 모을 돈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 보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다. 파트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내 말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 의지를 꺾곤 했다. 어머니는 한 주에도 적어도 20번씩 이제 제발 취직해라 아들아 라고 소리 질렀다. 깨달음의 순간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에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2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 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이런 식으로는 하루도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변화를 결심하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뀌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심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행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5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서행 차선에서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 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 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던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는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부를 갖고 있을 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옮겨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를 찾았다. 캔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자기네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맡아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웹 디자인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400의 사례금도 고맙게 받았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그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600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다. 다음 달 월세도 번 것이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빈 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1,000를 벌고 나니 $5천만 짜리 복권에 당첨된 듯 했다. 피닉스에서 몇 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 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러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을 팔고 있었다.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자 수를 보고 깜짝 놀라 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 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보스턴에서 우스트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얼마인가요? JFK 공항에서 맨하튼까지 얼마죠? 받은 메일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친구는 야, 이 이메일을 다 돈으로 좀 바꿔봐라 하고 말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다. 그리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 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시는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가해가 먹었으리라 예상했는데 그것은 적중해버렸고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리리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 그 다음 달에는 $1832, 그리고 $2314, $3733,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 분 안에 늦어도 1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방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 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 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당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졌다.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고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푹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의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글을 한데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장이 성장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